안녕하세요.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문법은 주어, 동사, 그리고 부사적 어구가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문법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개념들을 확인한 것을 가지고 예제에 적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활용해서 연습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겠다. 오늘도 문법 개념들 잘 정리해 보시면서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제 저랑 같이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잠깐 강의 멈추시고 뒤에 연습 문제를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제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서 들어봐 주신다면 쉽게 이 개념들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고 잘 적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법적 개념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요, 바로 부사적 어구가 도대체 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부사적 어구, 어떤 것들이 부사적 어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그 부분이 되겠죠. 자, 부사랑 그 다음에 전치사구를 우리가 대표적인 부사적 어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기억하신다면 조금 더 편하게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문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좀 해본다고 하면 The bird sing. 자, 여기 되어져 있는 게 지금 얘가 주어가 될 테고요. 요 sing이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주어 동사로 나와져 있는 건데 이 뒤에 뭐가 붙는 거예요? 이렇게 부사가 붙으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더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새들이 노래를 하기는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노래를 한다? 행복하게 노래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추가적으로 더 적용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이렇게 일형식 문장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자세한 설명을 더 붙여서 추가적으로 설명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바로 이런 부사적 어구, 그 중에서도 부사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도 보시면요. I go to a museum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I라고 되어져 있는 게 주어일겠고요. 고가 동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전치사 to랑 그 다음에 museum이라고 하는 명사가 붙어서 전치사 구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추가적인 의미들을 더 적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죠. 물론 앞에 주어 동사로 끝내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간다. 그냥 끝나도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되게 어디로 가는지를 좀 더 설명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전치사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 동사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런 일형식 문장에는 뒤에 이렇게 부사적 어구가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번 어떤 걸 또 확인해 봐야 되냐면 바로 이렇게 일형식으로 쓰여져 있는 특히나 부사적 어구와 함께 쓰이는 대표적인 동사들 한번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걔네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요. 이렇게 5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be, 있다라는 뜻이겠고요. stand, lie, 위치에 있다. stay, 계속 있다, 머무르다. live, 살다. go, 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얘네들은 자주 사용되는 동사들이니까 얘네가 나왔을 때 주어 동사 구성이 될 거고 그 뒤에 모두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부사적 어구도 구성돼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부사 역할하는 명사까지만 한번 더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사 역할하는 명사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시간, 장소, 방향 이렇게 나와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얘네들을 의미하는 것들이 명사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걔가 부사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예시를 보면 every, this, last, next 되어져 있죠. 그 뒤에 뭐가 붙으면 이렇게 시간이 붙었을 경우 걔는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yesterday, tomorrow 이런 것들도 단독으로 또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 장소, 방향들이 각각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또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it's time to go home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집에 갈 시간이다라 되어져 있는데 여기 home 보세요. 요거 집이라고 하는 명사로 우리가 알고 있죠. 하우스랑 같이 홈으로 사용되고 있는 형태인데 얘가 무슨 역할도 한다? 부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라는 해석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요?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볼게요. We eat out every Saturday. 자, 우리는 외식을 하는데 언제요? Every Saturday. 매주 토요일에요. 요것도 뭐예요? 장소를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나타내는 형태인데 얘도 부사 형태로 쓰여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도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보실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부분 봅시다. Come this wa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리로 오세요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방향으로 이 곳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this way도 부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예제에서 얘네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11번 문장이 되겠죠. The next flight will be at 2 p.m. 이렇게 되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the next flight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뭐가 되겠다? 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will be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비동사 나왔기 때문에 뒤에 구성되어져 있는 at부터 여기 전체가 부사로 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추가적인 부사적인 어구로서 언제 가는지 어디에 있는 건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he next flight will be 하면 여기서 끊어가시면 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다음 항공편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언제요? 오후 2시예요. 자,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을 부사적 어구로 사용해서 설명해 준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얘는 몇 형식이다? 1형식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성이 되는 거죠. 뒤에 부사적 어구가 나온다고 달라지는 형태가 아니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나머지 부분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고 제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서 수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강의 멈춰 주시죠. 자, 그러면 연습 문제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석 해석 다 해보셨죠? 자, 그리고 나서 제 강의 계속해서 이어서 수강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혹시나 안 되셨으면 돌아가셔서 완료하신 다음에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The castle stands on top of the mountain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The castle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stand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가 되겠고요. 자, on top of the mountain 이렇게 전치사 그 다음에 명사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부사적 어구로 구성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또 기억할 거 여기 앞에 단수 처리되어져 있으니까 이 단수가 이렇게 동사에도 적용이 돼서 단수 동사 나와져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수일치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갑시다. The castle stands 여기서 끊어가시면 되겠죠. 자, castle이라고 하는 거 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stand. 자, 어떻게 되어져 있다? 어디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서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stand인데 자, 건물 같은 경우는 서 있다라고 해석 안 해도 되겠죠. 그냥 어디에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뒤에 나와져 있습니다. on top of the mountain. 자, 그럼 어떤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산 정상 위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독도 lies in the East Sea between Korea and Japan. 자, 독도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자, lies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선 in the East Sea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between Korea and Japan 여기도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치사 그 다음에 명사 전치사 그리고 명사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다 부사적 어구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참고로 between이라고 하는 친구 어떻게 구성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A, N, B 구조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독도 lies라 되어져 있죠. lie라고 되어져 있는 거짓말하다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lie입니다. 그래서 독도가 놓여져 있다. 어디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디에요? in the East Sea라 되어져 있죠. 바로 동해예요. 자, east의 e랑 그 다음에 c의 s가 대문자죠. 이거 명칭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이스트 C가 어디니 또 뒤에서 설명해주고 있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주면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라이 조심합시다. 이 라이 같은 경우가 노타라고 쓰여져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lie라고 되어져 있는 게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거짓말하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확인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맥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I will stay in bed and get an extra 5 minutes sleep 이렇게 되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I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죠? will stay 여기가 동사입니다. will이라고 하는 친구 요거 조동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것도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in bed라 되어져 있는 부분은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성되어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d 접속사겠죠. get이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n extra 5 minutes라 되어져 있는데 어디까지? sleep까지 모두 다 연결돼야 됩니다. 이렇게 목조가 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보시면 여기 will이라고 하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이 조동사가 여기 stay에도 걸리고 그 다음에 요 get에도 걸리고 있죠. 그래서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끊어갑시다. I will stay. stay면 뭐예요? 계속해서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나는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디예요? 침대예요.
그리고 get an extra 5 minutes sleep. 5분 더 추가적으로 잠을 잘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입니다. We live in a rapidly changing information society.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we라고 되어져 있는 얘가 주어가 되겠고요. live라 되어져 있는 거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in부터 뒤에 society가 다 걸리는 거죠. 전치사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모두 다 명사 구성입니다. 그래서 부사적 어구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구성됐을 때 쓰이는 형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부사로 주로 쓰인다라는 얘기였죠. 이게 아닐 때도 있긴 해요. 어느 경우 형용사로 쓰일 때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다 부사로 쓰이니까 부사적 어구로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끊어가겠습니다. We live,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디에서요? In a rapidly changing information. 자, 변화하는 정보사회인데 rapidly가 붙어져 있어요. 추가적인 설명이 더 붙어 있는 거죠. 따라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사회 안에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16번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되겠네요. My friends and I went to a museum last week.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My friends and I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went 나와져 있네요. 여기 동사입니다. 과거 시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자, to 전치사고요. a museum 되어져 있는 게 명사가 되겠죠. 이렇게 전치사구 부사적 어구로 쓰여져 있고요. last week 요거 어떤 겁니까? 부사적 어구가 되는 거죠. 어떤 거 나타내주고 있어요? 시간 나타내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끊어서 해석해 보면 나의 친구들과 나는요 갔다라고 합니다. 어디 갔대요? to a museum 박물관에 갔다고 합니다. 언제 갔는데요? last week 지난주에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부사적 어구까지 구성되어져 있는 형태들 확인해 봤습니다. 요 개념들 우리가 정리했었던 것들 잘 복습해 주시면서 좀 암기하셔야 될 부분들은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해하셔야 될 부분들은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제에서도 확인했고 연습 문제에서도 확인했었죠. 분석하고 해석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확인했던 문법들이 적용이 됐는지를 또 확실하게 확인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철저하게 복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또 다음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잉글리시의 제임스 튜였습니다. 감사합니다.